따뜻한 봄바람이 잔디 위를 굴러다니는구나. 풀이네. 이 꽃들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적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꽃이네. 도대체 당신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딱딱한 돌덩어리 같잖아요.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마음이 메말라서 고민이신가요? 이제 걱정 마세요. 없는 창의력도 쑥쑥 올려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오늘의 샘스 토크는 우리반의 작가님으로 만드는 5분 100일장. 5분 100일장 직접 한번 해볼까요? 주제는 물병. 5분 동안 물병과 마음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시고 물병의 입장에서 글을 한번 써봅시다. 자, 시간 끝! 아 뭐야, 아직 덜 썼는데. 괜찮아요. 쓴 데까지만 발표해주세요. 나는야 투명한 유리 물병, 검정색 보온병을 좋아해. 하지만 제 마음은 보이지 않아. 나처럼 투명하게 보이면 좋을 텐데. 야, 나 너 좋아해. 기왕 마음이 보이는 거 나는 쿨하게 고백했어. 그 순간 보온병 뚜껑이 뻥 날아가더니 김이 모락모락 났어. 나도 널 좋아해. 이게 웬걸? 제 마음은 나보다 더 뜨겁지 뭐야? 아, 봐. 엄살 피우더니 엄청 잘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니까 이 정도 쓸 수 있다고 해도 애들이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고요? 물론이죠. 아이들이 마음이 순수해서 그런지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작품을 쓰기도 해요. 물론 연습은 필요하죠. 매일 아침 시간에 5분이 짧다면 7분 정도만 쓰면 아이들은 금방금방 성장한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인스턴트 독후감입니다. 오늘은 독후감뿐만 아니라 일기나 주장하는 글쓰기, 논설문, 자소서까지 여러가지 글쓰기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글쓰기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가지 독후감 쓰는 법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방법대로 써도 글이 생각만큼 많이 안 써지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혹시 운동 배워보셨나요? 초보자들을 보면은 온몸에 힘이 꽉 들어가서 어색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운동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글쓰기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쓰려고 하다 보면 어색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말하듯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무엇에 관해서 쓸지 정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을 쓰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기억나는 장면을 쓸 거예요. 그리고 왜 기억에 남는지 쓰세요 하면 그냥 이게 생각났어요, 아니면 그냥 재밌었어요 이러겠죠. 정말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해준 그 장면을 써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떠오른 장면, 그걸 쓰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감정을 잘 담을 수 있냐면은 간단해요. 자신과 대화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나와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궁금해하면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묻고 답하세요. 누구에게? 바로 나 자신에게. 그럼 뭘 물어볼까요? 왜 이 부분을 썼는지 물어보면 돼요. 아까 책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나에게 왜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게 특별한 이유를 묻는 게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는 말아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이것과 관련된 일이나 비슷한 일이 생각났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대한 좋은 해결 방법이 떠오르거나 뭐 주인공이 왜 그랬나 싶은 궁금증이 생겼거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요.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 흥부한 얼부로 하겠습니다. 일단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야? 라는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우선 제비가 은혜를 갚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쉽게 가보면은 왜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 이렇게 하면 좋겠죠? 말도 안 통하는 동물이 자신을 도와준 걸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다는 게 신기했어. 자, 여기서 질문하는 요령을 하나 알려줄게요. 방금 대답 중에서 질문할 거리를 찾으세요. 저는 저기서 도움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세 번째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도와주거나 도움받은 적 있어? 그럼 대답은 세 가지 정도가 일단 떠오르네요. 첫 번째, 길을 가다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배고파 보여서 내가 먹던 빵을 준 적이 있어. 두 번째, 같은 반 친구가 준비물을 안 가져와서 내가 빌려준 적이 있어. 세 번째, 내가 준비물을 안 가져왔는데 친구가 빌려준 적이 있어. 이 정도로 대답을 해볼게요. 그럼 네 번째 질문은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겼어? 라고 물어볼게요. 첫 번째, 강아지가 그 뒤로 나만 보면 반가워해.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꼬리를 흔들면서 나에게 다가와. 두 번째, 근데 저번에 내가 준비물 안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이 자기도 부족하다며 안 빌려줬어. 세 번째, 그 친구가 숙제를 깜빡했을 때 내가 도와줬어.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질문에 맞춰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세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앞에 답변에 맞춰서 계속해서 질문을 만들고 답변하고 이걸 반복하면 되는데 일단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섯 번째,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첫 번째, 혹시 이 강아지도 내가 계속 잘해주면 언젠가 제비처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놀부 같은 그 녀석도 언젠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 앞으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계속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면서 조금씩 내 생각과 느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떻게 끝이 났는지 생각하면서 답을 하나하나 적어본 뒤에 적당히 살을 붙여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면 꽤 괜찮은 글쓰기가 되겠죠? 참고로 이 방법은 제가 수업할 때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글쓰기 수업을 해요. 이렇게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 나와 대화한 걸 썼으면 그게 독후감이고 오늘 있었던 일 중 한 부분에 대해 쓰면 그게 일기가 됩니다. 궁금해하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하면서 빈 곳을 하나하나 채우다 보면 내 생각과 느낌이 가득 찬 글이 될 거예요. 즉, 글쓰기를 잘하려면 묻고 답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세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질문하는 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저도 소심해서 그런 건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나 혼자 있는 내 방에서 소리 없이 글로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이 이상해도 답변이 이상해도 아무도 놀리지 않아요. 오늘 써보고 내일 읽어보고 이상하면 다시 고쳐 써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여상 교내 100일장이 있는 날입니다. 100일장에 필요한 건 뭐죠, 여러분? 시제가 필요하죠. 예. 여러분에게 오늘 시제를 발표할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미영 선생님을 모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이제 100일장입니다. 그래서 100일장에 관련돼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일단 먼저 권미영 선생님 다 아시죠? 2학년 문학을 맡고 계시는 미모의 왜 웃으세요? 권미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한번 자기 소개 좀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2학년 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권미영입니다. 네. 어떻게 문학 시간에
선생님 저번에 뭐죠? 수업 연구도 하셨고 그때 칭찬이 네. 아주 자자하시다는데 네. 그 수업을 잘하시는 비법이 뭐예요? 수업을 잘하지 못하고요. 수업 어려워. 이런 거 인터뷰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아니, 하나하나 저도 경력이 이제 1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업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계속 호흡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너무 주입식 교육은 아닌가 이런 반성도 해보고 최대한 아이들 눈높이에서 좀 가르쳐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노력하는 게 최고의 교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학을 가르칠 때 네. 특히 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목적이랄까요?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가르치는 내용이 있으세요? 일단 문학이라고 하면은 시, 소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특히 시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면은 시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서 쓴 거지만 이는 독자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를 어떻게 감상하느냐는 그 독자의 몫이 맞는데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시 구절에 대한 설명과 표현 기법과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아이들한테 주입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를 가르칠 때 가장 힘들긴 하지만 최대한 그 작가와 시적 화자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를 그렇죠. 느껴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사실상 그런 걸 느끼기보다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좀 괴리감이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시를 평소에 잘 느끼고 감상하고 또 즐겼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속상하지만 많은 시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이들이 좀 시나 아니면 소설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육하고 싶은 내용하고 실제로 학생들은 이제 당면 과제가 이제 시험을 잘 치기 위한 또 이런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오늘 100일장이 이제 있게 되는데 네. 2학년 학생들에게 특히 이제 시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네. 시에서 좀 어떤 표현이 좀 이렇게 우리 평상시에 100일장 몇 번 했는데 네. 그때마다 좀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죠. 조금 어떤 시 표현에 어떤 점이 좀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어떤 네. 그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번에 쓸 때 참고하게. 네. 참고하게요. 네. 시는 약간 진부하거나 다른 사람이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쓴다는 걸 하면은 굉장히 진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창의력, 그야말로 좀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좀 참신한 그런 표현 기법, 표현 방법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쓴 적이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다른 사람이 평소에 느끼는 것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새롭게 바라보는 점이 그렇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롭게 바라보는 거. 네. 표현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약간 비유나 상징이나 네. 또는 우리 이제 네. 시제로 좀 제시되겠지만 네. 반어법이나 이런 거 좀 그렇죠. 좀 통해서 네. 그런 걸 좀 표현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고미연 선생님이랑 한번 문학을 이렇게 2학년 문학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들 좀 약간 이제 선생님의 내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다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제를 좀 발표해 주시고요. 네. 2학년 교내 101장 시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추억, 인생의 갈림길, 행복, 용서, 항구, 잊을 수 없는 사람, 뒷모습, 양성평등입니다. 여러분 101장 잘 참여해서 좋은 문학 작품을 한번 창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선생님 오늘 시제가 뭔가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